상징했던 백제의 보물이었다. 향로는 언제 누가 사용하던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제사에서만 사용됐던 것이 아니고 왕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에서 의식용으로 사용됐던 그 상징물일 가능성과, 또 둘째는 그 왕릉 옆의 절에서 돌아가신 왕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제기였을 가능성.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비시대의 백제 왕이 사용했던 귀한 물건이고, 또 실제로 이 향로를 사용했던 왕은 이 사리감에 새겨진 명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창왕에서부터 해왕, 법왕, 무왕, 의자왕 중에 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로가 땅에 묻히게 된 사연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 이 사진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이것은 1993년 12월 12일 이 향로가 발견될 당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땅 속에 묻혀버린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향로는 길이가 120, 폭이 70, 깊이가 60cm 정도의 물웅덩이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자, 이 웅덩이의 안쪽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기 조각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깔려 있고, 또 이 기와 조각이 여러 겹으로 덮여 있군요. 이런 걸로 봐서는 우연하게 땅 속에 그냥 묻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군가가 백제 왕이 사용하던 이 귀한 향로를 일부러 땅에 파묻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누가, 왜 이 왕이 쓰던 향로를 땅에 파묻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향로가 땅에 묻힌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대향로는 하마터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 원래 이곳에는 능선리 고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백제시대의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상황에서 조사단은 발굴을 포기할 수 없었고, 주차장 공사가 임박한 막바지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향로가 발견된 것이다. 향로는 아궁이 바로 옆 물웅덩이에서 출토됐다. 진흙과 범벅인 채로 진공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부식을 막을 수 있었다. 또 웅덩이 안쪽에 나무 판자로 벽을 잇대어서 만든 흔적과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포개진 기와가 드러나는데 향로의 파손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비록 응급조치지만 이런 인위적인 장치들 때문에 향로는 1300년 동안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유적지 보호를 위해서 흙으로 덮어놓았습니다만은 바로 이 위치점이 향로가 출토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향로는 그 출토될 당시의 상태를 보면은 향로를 묻기 위해서 급히 웅덩이를 팠던 게 아니고 그 목각으로 잘 짜여진 목각 수조와 같은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각 수조의 맨 밑에는 토기편이라든지 또는 기와편 같은 걸 잘게 깔아가지고 먼저 한번 깔고 그 위에 향로를 두었었는데, 향로는 뚜껑과 몸통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만 그 근처에서 섬유질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은 아마 향로를 쌌던 그런 섬유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역시 그 기와편을 잘게 부수어서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여서 향로를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숨겨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적지의 상태를 종합해 볼 때 이곳은 공방, 즉 금속 제품을 가공하던 장소로 결론이 났다. 향로와 함께 출토된 유물의 제작 수준은 왕실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제품들이다.
이 절에 딸린 공방이 수준 높은 공예품을 만들었고 기술 수준도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향로를 일부러 목각수조에 감춘 사람도 공방에서 일했던 장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수준 높은 공예품을 만들었고 금동 제품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임시로나마 왕의 향로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던 것이다. 문제는 왕의 향로를 긴급하게 목각수조에 보관해야 했던 상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가장 신물로서 중심이 되는 유물, 그것이 이제 서기 660년에 그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함락될 당시 능 앞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 책임자가 황급히 그걸 묻고서 후일을 기약을 하고서 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약했던 훗날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서기 663년 사비도성은 당나라군에 의해 완전히 불에 타 사라졌다. 왕실의 원찰도 그때 소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근이 불에 탄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었던 곳입니다. 불에 탄 건물이 그냥 폭상대라는 저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두세 줄의 기와골이 그대로 나란히 가고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석가래들이 교차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란히 있기도 하고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불탄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건 이 절터가 불이 타고 난 이후에 아무도 뒷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시대의 원찰이었던 이 절터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전혀 중창되지 않았다는 걸 뜻하겠죠. 백제왕의 상징이었던 향로는 잿더미에 묻혔고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1300년 동안 깊은 잠을 자야 했다. 서기 663년 백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백제에 관한 기록이나 유물은 삼국 중에서도 가장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백제를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발견된 이 백제 대향로는 사료나 유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백제사 연구자들에게 아주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자, 여기 이 향로 윗부분에 이 묘사되어 있는 이 5명의 악사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향로에 담긴 이 구체적인 백제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국 백제를 생생하게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알아보기 쉽게 이 그림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악사들은 현실의 악사는 아닙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열면은 봉황새가 내려오고 또 천상의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향로에 담겨 있는 그 악기는 백제인들이 사용했던 악기를 그대로 본떠 쓸 거라는 것입니다.